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시의 인공지능 2단계 사업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들이 사업 전반을 재검토 중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당연히 확보될 줄 알았던 광주시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광주는 51억 원, 전남은 113억 원이 목표입니다. 올해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도 손쉽게 기부할 수 있습니다. 평행선을 달리던 학교 무상급식 분담률과 관련해 전라남도와 전남교육청이 4대6으로 합의했습니다. 한때 관광객들로 국세통을 이루던 부산 지역의 면세점들도 경기 침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연말 나눔 문화의 상징인 사랑의 온도탑이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도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도에 천홍희 기자입니다. 산타 옷을 입은 아이들이 무대 위로 오릅니다. 장난감과 책 등을 팔아 모은 돈을 저금통에 담아 기부하러 온 겁니다. 엄마와 함께 아나바다 시장놀이에 참여했고 물건을 판 돈은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오늘 기부하게 되었어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주최하는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과 광주은행, 농협중앙회 광주본부 등 지역에 있는 기업들도 동참했습니다. 취약계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어떤 것인지 아주 고민을 했고 올해 작년에 비해서 더 많은 기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의 온도탑은 기부 금액의 1%가 모일 때마다 1도씩 올라갑니다. 목표 모금액은 광주 51억 2천만 원이며 전남은 113억 9천만 원입니다. 작년 목표 모금액보다 광주는 1%, 전남은 8% 늘어난 수치인데 작년에도 목표 금액을 초과해 달성한 만큼 올해도 목표치를 채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경제는 어렵지만 그래도 오늘 따뜻한 열정으로 보면은 시민들의 참여도가 높기 때문에 무난히 달성될 걸로 예측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카드로 기부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됐습니다. 기부 방법을 간편하게 해 2030 청년층에도 기부 문화를 정착시키자는 취지입니다. 올해 새로 도입된 기부 시스템인데요. 이처럼 카드 결제기에 금액을 입력하고 결제를 하면 즉석에서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각 은행에 개설된 사랑의 계좌와 ARS 전화 등으로도 기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눔 캠페인은 내년 1월 말까지 이어지며 모인 금액은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밤사이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어제보다 기온 큰 폭으로 낮아지겠습니다. 광주의 오늘 아침 기온 4도 안팎으로 출근길 기온은 어제보다 1도가량 낮은 수준인데요. 한낮 기온은 8도에 그치면서 따뜻했던 어제보다 무려 10도가량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따뜻한 옷차림으로 나서시기 바랍니다. 기온 자체도 낮아진 데다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시속 55km에 달하는 강풍이 불겠습니다. 날은 추워지겠지만 하늘은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으로 먼지 걱정 없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의 연평균 기온이 80년 만에 2.7도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이 최근 발간한 기후로 바라본 광주 그리고 우리에 따르면 광주의 평균 기온이 1940년대 12.4도에서 2020년대 들어 15.1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온 상승은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 발전에 따른 지구온난화의 영향이라고 기상청은 분석했습니다. 광주시가 인공지능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인공지능 집적단지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거의 마무리에 접어들었는데 문제는 2단계 사업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기는커녕 과기정통부와 기재부 등의 관련 부처가 사업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대로라면 AI 2단계 사업이 좌초될 수도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월 광주를 찾아 인공지능 직접단지 2단계 사업이 무리 없이 추진될 거라는 희망을 줬습니다. AI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여튼 이런 그 예타 부분은 과감하게 저희가 전향적으로 이렇게. 이에 광주시는 9월 신청한 예타 면제가 올해 안으로 결론 날 거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또 지난달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비는 5년간 9천억 원, 주요 사업은 장비 구축과 기술 개발이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사업비가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되기는커녕 관계 부처들이 사업 전반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체 예산 규모와 사업 내용,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타 면제를 신청한 다른 사업들과 비교할 때 시급성 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업 내용을 다시 조율해가는 겁니다. 예산 삭감에 대한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대통령실, 과기부와 합의했다며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예산 규모를 이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기획재정부 설명은 다릅니다. 기재부는 이는 당초 사업 요구안일 뿐 구체성을 확보하는 과정이니 계획을 계속 바꾸면서 협의하는 게 통상적이라고 답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 안건으로 전혀 논의되지 않은 사업이라 국회에서 증액될 가능성도 없다는 게 재정당국의 설명입니다. 광주시의 인공지능 직접단지 사업의 경우 1단계는 기반시설 조성으로 2단계 실증 단계가 함께 이뤄져야 의미가 있습니다. 1단계가 마무리 단계인 만큼 2단계 시작이 늦어질수록 다른 지역과의 인공지능 경쟁에서 뒤처질 게 자명한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이 공수표가 되는 것은 아닌지, 더 나아가 인공지능 중심 도시로서 광주의 미래가 물거품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어제 오전 11시 50분쯤 나주시 왕곡면 산업단지 한 공장에서 가스통이 튀어올라 근처 작업자들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23살 박모 씨가 하반신을 크게 다치는 등 작업자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작업자들이 가스통을 고정시킨 채 가스를 빼내던 중 가스가 급격히 나오면서 강한 압력으로 가스통이 튕겨져 나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나주경찰서는 사람에게 공기총을 쏴 다치게 한 혐의로 66살 남성 송모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송 씨는 어제 새벽 1시 반쯤 나주시 남평읍의 한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던 50대 남성에게 공기총을 쏴 이마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남성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라니로 착각해 총을 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올 한해 광주를 뜨겁게 달구며 한국 시리즈 통합 우승을 차지한 기아 타이거즈 선수단이 지난 주말 광주 곳곳을 누비며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단연 화제는 최고의 별 김도영 선수였는데요. 김 선수는 다음 시즌에도 김도영의 야구를 선보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주현정 기자입니다. 2층 버스를 타고 금남로를 누빈 기아 타이거즈 선수단. 한국 시리즈 12번째 우승의 원동력이 된 팬들과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올 시즌 최고의 활약을 보여준 김도영은 팬들의 도영아 니 땜시 살아야에 유쾌하게 화답했습니다. 김도영은 팬들 땜시 살아야. 역대 최연소, 최소 경기 38홈런 40도루에 109타점, 143득점이라는 대기록을 폭발시킨 김도영. 카퍼레이드 전 광주 MBC와 가진 인터뷰에서 김도영은 정규 시즌 우승 확정의 순간을 가장 잊을 수 없는 순간으로 꼽았습니다. 제가 살면서 우승을 처음 해봐가지고 우승한 그 순간에 되게 기억에 남고, 정규 시즌 한국 시리즈 우승했을 때도 되게 좋았지만 정규 시즌 우승했을 때 그 기분이 되게 좋았던 걸로 기억이 나요. 김도영은 올 시즌 성적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수비 성장과 40홈런 40도루, 무엇보다 내년에도 부상 없이 풀타임을 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김도영만의 야구라는 새로운 기록에 도전합니다. 게임 나가면 어떻게 해야지? 누구를 따라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제 야구를 팬분들께 보여줘야지 이런 생각으로. 선수 김도영은 물론 인간 김도영으로서의 목표도 있습니다. 논란 하나도 없이 팬분들께서 제 유니폼을 입어주셨을 때 창피함이 하나도 없게끔 하는 게 인간 김도영으로서는 그게 목표고,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도 좀 도움이 많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있어서 배품을 많이 하고 싶어요. 기아 타이거즈를 향한 변치 않는 응원을 보내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꾸준한 사랑, 많은 사랑 보내주시면 저희가 계속 이렇게 광주 야구, 한국 야구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저도 되고 기아 타이거즈도 잘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도영 선수와의 인터뷰는 오는 9일 광주 MBC 뉴스투데이 인터뷰온과 광주 MBC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여자 프로배구 페퍼저축은행이 선두 흥국생명의 덜미를 잡히며 2연승 행진을 마감했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그제 열린 흥국생명과의 경기에서 수비 리시브가 흔들리며 결국 세트스코어 0대3으로 졌습니다. 1, 2세트 모두 접전을 이어갔지만 세트 후반 집중력 부족으로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대체 용병으로 뛰는 테일러가 17득점에 51%가 넘는 공격률로 시즌 최고의 활약을 펼친 점은 다음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전남 지역 학생들의 무상급식을 두고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전라남도와 전남교육청의 예산 갈등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전남도의회 예결위 심의 당일까지 내년도 분담 비율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던 두 기관이 가까스로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도 전남도의 예산안 심의가 시작되기 직전 전남도와 전남교육청의 부단체장과 집행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내년도 전남 학생들의 무상급식 식품비의 예산 분담률을 두고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무상급식비 기존 합의안인 전남도 30%, 전남도교육청 70%에서 전남도는 35대 65, 전남교육청은 40대 60의 협상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예결위 심의 시작까지도 합의점을 찾기엔 무리였습니다. 무상급식 분담률 협상을 둔 양기관의 갈등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개회 5분여 만에 무기한 정회에 들어갔습니다. 도민 전체에게 미쳐지는 영향이 매우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양 기관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합의안을 도출해야 할 것으로. 정회 기간 마라톤 회의에 돌입한 두 기관. 결국 전남도와 시군이 40%, 교육청이 60%의 무상급식비를 분담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원만한 협의가 안 돼서 예산 심의에 차질을 빚게 된 점에 대해서 집행부 부지사로서 깊은 유감과 사죄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 비용을 절반씩 분담했던 올해에 비해 내년에는 269억 원을 더 부담해야 했던 전남교육청의 추가 부담액은 145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결국은 오늘 그 합의안을 도출을 해야 되는 마지노선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60대 40으로 분담 비율을 정한 것에 대해서는 양 기관이 합의를 했습니다. 두 기관이 추후 무상급식 지속 가능성을 위한 TF를 공동 운영하기로 협의한 가운데 전남 학생들의 먹거리를 두고 해마다 되풀이되는 행정기관들의 갈등이 제도적 안정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정부가 생활인구 데이터를 발표하면서 각 지역들이 부문별 1등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실제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데이터 제공과 실질적인 제도 마련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올해 2분기 인구 감소 지역 생활인구는 2,850만 명. 이 가운데 월 한 차례 지역으로 간 체류 인구는 2,360만 명으로 이들 지역 전체 등록 인구보다 4.8배 높았습니다. 체류 인구 한 명당 평균 카드 사용액은 11만 5천 원. 전체 카드 사용액의 43%를 차지해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이제 강원 지역의 경우 체류 인구의 카드 사용 비중이 등록 인구보다 높게 나타난 그 지자체도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인구 감소 지역에서의 체류 인구 소비가 등록 인구 못지않게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인구 감소 지역 생활인구 1위, 증가세 1위 등 지자체마다 생활인구 순위를 자랑하기 급급한 상황.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제안한 정책 자료가 단순한 숫자 늘리기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안타깝게 생활인구 자체도 또 사람들 간의 그 숫자 늘리기에 치중을 하면서 또다시 인구 뺏기, 서로 오기 이런 작업들을 시작해서 사실 본래의 취지와 조금 다르게 운영되지 않나. 그래서 생활인구에 대한 개념 재구성과 세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처와 장기 체류 장소 등 보다 명확한 자료가 제시된다면 활용도가 높아질 거라는 겁니다. 외부에서 오시는 생활인구들이 스쳐 지나가게 해서 카운트가 되게 하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와서 지역을 알고 지역 자원들의 매력도를 좀 더 아주 느낄 수 있게 하는 것. 전국 200여 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생활인구를 정책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강진군과 전북 남원시 등 2곳뿐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무안국제공항 개항 17년 만에 처음으로 매일 일본과 제주를 오가는 데일리 노선이 어제 취향식을 갖고 공식 운항에 들어갔습니다. 무안공항 데일리 노선은 저비용 항공사인 진에어가 국제선인 일본 오사카와 나리타, 대만 타이베이, 국내선인 제주 등 모두 4개 노선을 매일 운항합니다. 특히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는 환승할 경우 미주와 유럽, 남미 등 다양한 국제 노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때 관광객들로 북새통을 이루던 면세점들이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유명 브랜드들은 줄줄이 철수하고 직원들에 대한 희망퇴직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산문화방송 이만은 기자입니다. 국내 1위 면세점인 롯데 면세점입니다. 주말이 시작되는 금요일이지만 손님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한산합니다. 영업 부진이 이어지면서 지난 8월 희망퇴직이 시행됐고 직원 160여 명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해운대 센텀시티에 위치한 신세계 면세점 부산점. 역시 쇼핑객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유명 브랜드들이 잇따라 철수하면서 면세점 면적을 줄이는 공사도 진행 중입니다. 신세계 면세점도 지난달 희망퇴직을 전격 시행했습니다. 이제 쇼핑보다는 이제 체험 관광이나 이런 먹거리 위주로 관광을 하시고 면세 쇼핑으로 좀 이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2019년 24조 8천억 원에 달하던 국내 면세업계 총 매출액은 코로나19 탓에 2020년 15조 5천억 원까지 급감했고 2021년 17조 6천억 원, 2022년 17조 8천억 원으로 회복되나 했지만 지난해 13조 7천억 원까지 큰 폭 줄었습니다. 국내 면세점 사사는 올 3분기 들어 일제히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롯데 460억 원, 신세계 162억 원, 신라와 현대도 각각 387억 원과 80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이러다가 문 닫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도 감지됩니다. 환율도 너무 오르기도 하고 중국 경기도 안 좋고 이래서 좀 업계 자체가 다 힘들긴 해요. 여기에다 면세점들에 대한 보세 판매장 특허 수수료 50% 감경 혜택이 지난해로 종료되면서 국내 면세업계는 당분간 영업 부진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제주에서도 돌풍을 일으켰던 조국혁신당이 제주도당을 창당했습니다. 조국 대표가 제주를 방문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한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다음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문화방송 조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치마를 두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시민들에게 커피를 나눠줍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대통령 탄핵과 검찰 해체를 주장하는 탄핵 다방을 제주에서도 연 것입니다. 조국 대표는 명태균 게이트로 비리가 드러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초입에 들어갔다며 품격도 없고 거짓말만 하는 대통령에게 더 이상 나라를 맡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을 동원해서 막고 특검은 거부하고
그다음에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탄핵되지 않을까 그 생각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밖에 없는 대통령에게 2년 반을 더 맡기시겠습니까? 3개월 더! 3개월 더! 조국혁신당은 제주도당 창당 대회를 열고 정권 교체와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전국에서 14번째 시도당 창당인데 제주 지역에서는 당원 3,000명이 가입했습니다.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들도 대거 참석해 원내 제3당의 존재감을 과시하며 새몰이에 나섰습니다. 그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젊고 참신한 인재들 발굴해가지고 제주도의 이제 다양한 구성원들과 제주 현안들에 대해서 조국혁신당, 중앙당과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22대 총선 비례대표 투표에서 제주 지역에서 27.9%의 득표율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강한 야당의 선명성을 무기로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조국혁신당이 2026년 지방선거에서도 거대 양당 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현우입니다. 주민소환제는 지난 2007년 도입돼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126건이 청구됐지만 실제 투표로 이어진 사례는 10%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허점과 부작용 때문인데 도내에선 지난해 태백시장과 철원군수를 상대로 진행됐고 올해는 양양군수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관련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강원영동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양 군수를 상대로 주민 소환을 진행 중인 단체는 현재까지 4,7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선관위 제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민 소환 투표 실시 기준인 유권자 15%인 3,771명보다 1,000명가량 많은 인원입니다. 충족 요건보다 3, 4% 많은 서명을 받은 건 노령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과 복잡한 서류 구비 요건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필체를 알아보기 힘든 어르신의 서명이 많고 대면 방식으로만 서명을 받아야 해서 서명을 받는 인원만 100명가량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노인이 많은 지역에서 그 이름과 그 주민등록 앞자리, 생년월일을 쓰는 것으로 가름했으면 좋겠는데 상세 주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해야 됐을 때 그 부담이 크고요. 현실에 맞지 않은 규정도 문제입니다. 유권자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졌지만 소환 투표는 19세 이상만 가능합니다. 서명부가 제출되더라도 열람 기간에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받기 힘들어 투표 참여 의지를 방해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생년월일은 저희가 이제 공개하지 않고 열람을 실시할 예정이고 복제, 훼손, 촬영 요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대처하려고 합니다.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야 개표할 수 있는 요건도 투표 결과조차 확인할 수 없게 합니다. 주민 소환제 도입 17년 동안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126건의 소환 청구가 접수됐고 실제 투표는 11건만 이루어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 말 온라인 홍보활동과 전자서명을 추가하고 개표 요건을 투표율 25%로 완화하는 주민소환 투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해당 법안은 3년 넘게 계류 상태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광주시 장애인 종합지원센터는 어제 시설에서 나와 자립하는 장애인들의 실태를 분석하고 지원 방안을 찾는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전남대학교 황정아 교수는 탈시설 자립장애인 53명의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자립장애인들이 사회에서 홀로 지내면서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고립감을 극복하고 지역사회에서 관계 맺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발굴하는 등 당사자 중심의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이 재개장 8개월 만에 관람객 4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4월 국가정원 재개장 이후 누적 관람객이 400만 명을 넘어섰고 입장료 수입은 11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연말 분위기에 맞게 국가정원을 새롭게 단장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밤사이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어제에 비해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4도 안팎으로 출근길 기온은 어제보다 1도가량 낮은 수준인데요. 한낮 기온은 8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무려 10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따뜻한 옷차림으로 나서시기 바랍니다. 기온 자체도 낮아졌지만 찬바람이 불면서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시속 55k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날은 추워지겠지만 날 자체는 맑겠습니다.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종일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더 심한 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성과 담양, 나주와 화순에서 모두 0도 안팎의 기온으로 시작했습니다. 한낮 기온 목포와 해남, 영암에서 모두 8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곡성의 기온 영하권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8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에서 최고 3.5m, 남해 서부에서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수준의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목요일 다시 기온이 반짝 오르겠지만 금요일과 토요일 눈비가 지나면서 다시 기온은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